전북 개정안 발의 94일 만에 국회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5월 통과는 안갯 속입니다. 강릉 산불 발생 한 달이 지나면서 피해 건물 철거와 일상 회복 노력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의 피해목을 한 번에 베어내면서 관리가 부실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가 개원 20년을 맞아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특별법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인 입법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원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지 94일 만에 심의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입니다. 공청회는 진술인들이 강원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위원들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위원 8명 가운데 6명이 강원특별법에 담긴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특례가 너무 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원도에 해줘야 하냐는 부정적인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는데 정부가 반대가 심해. 그걸 알아야 돼. 현재 강원도는 정부 부처와 법안 수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류라면 당초 전부 개정안에 담았던 각종 특례가 크게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00%는 아니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출범에 맞춰서 일정 부분은 이제 협의가 돼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법안 내용에 이번에 담아서 갈 거고. 강원도는 막판 협상에서 규제 완화보다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을 넘겨받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입니다.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행안위 제1소위에서 다뤄집니다. 오는 22일쯤 개최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30일 열릴 예정인데 법안 심사부터 본회의까지 남은 날이 일주일 남짓입니다. 강원도가 바라는 강원특별법 5월 국회 통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갯 속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릉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의 마음에는 상흔이 여전합니다. 막막한 하루지만 그래도 재건을 위해 피해 건축물 철거가 시작됐고 주민들도 임시 거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크레인이 새까맣게 타버린 건물 벽면을 쉴 새 없이 무너뜨립니다. 먼지가 멀리 날리지 않도록 건물에 물을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근 건물 역시 철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실려 나갈 때마다 집주인의 애정과 정성이 깃든 걸 생각하면 철거 업체 직원들의 마음도 숙연해집니다. 이재민들 집주인들 보면 와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의 또 하루빨리 터전에 이제 빨리 복귀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봉사하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소 피해를 입은 건물을 중심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철거가 시작됐지만 산불 피해 지역 곳곳에서는 불에 탄 채 여전히 방치된 건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타버린 집이지만 그냥 버려두기 안타깝고 아쉬워 열심히 잔해를 정리하는 이재민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경포 일대에는 여기저기 여전히 화마의 상흔들이 남아있습니다. 울창한 푸른빛을 자랑하던 경포 일대 송림은 화마에 붉게 변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임시 거처로 옮겨갔습니다. 산불 이재민들은 이곳 이젠을 비롯해 LH 아파트나 펜션 등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나 텐트 속에서 지낼 때보다 몸은 편하지만 아직 정을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불 나고 난 후로 지금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고 여긴 또 내 집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떠나야 되는 집이니까 네. 뭐 어떻게 사다가 뭘 해놓지도 못하고 옷도 많이 사오면 나중에 이게 또 옮겨야 되는데. 잿더미 사이로 서로 의지하고 돕는 사이 희망도 조금씩 솟아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당한 한 이재민은 한 달 내내 이재민들의 의류 세탁을 돕는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보다 어르신들도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이제 마음적으로라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지급기한 차별과 부실 도시락 논란으로 이재민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가 남았지만 강릉시가 도시락 제작을 자원봉사자의 손이 아닌 전문 업체에 맡기는 등 개선책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 완료 단계에 와 있고요. 반파하고 세입자 가구도 전파와 동일하게 60일간 급식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산도, 집도, 마음도 타들어간 지 한 달.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막막한 마음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피해목들을 베어내다 보니 현장 관리가 어렵습니다. 허술한 벌채 작업 관리는 산사태 등의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데 주민들은 산불 피해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옥계 산불로 불에 탄 나무들을 모았다가 외부로 실어갔던 선별 작업장입니다. 계곡 곳곳에 나무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물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많은 비가 내린다면 아래쪽 사방댐이 미처 감당하지 못해 나무 조각들이 도로까지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다며 집중호우 때 산사태 피해를 볼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흙탕물이 비가 많이 오면 그걸 내려오지. 그걸 못 반짝하니까 이쪽으로 막 내려오고. 무분별한 산불 피해목 벌채가 2차 피해를 가속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사면의 토사를 잘 잡아줘 배면 안 되는 화렵수들까지 베어졌습니다. 굉장히 극경사사면인데 하부에 이런 살아있는 큰 나무들이 화렵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안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다 잘라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토사가 한꺼번에 밀려 내려가면 그것이 이제 산사태와 홍수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불에 탄 나무들을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은 복구 현장도 문제입니다. 피해목 벌채를 위해 산 둘레를 따라 임시로 만든 통행로는 심하게 파헤쳐졌습니다. 임시 운반 도로로 쓰였던 것들은 제대로 복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심은 묘목들은 이렇게 쓰러지고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끼손가락 굵기의 소나무들이 산림 복구 차원에서 심어졌는데 운반로 주변에는 성한 묘목을 찾기 어렵습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운반로에는 피해목을 베고 남긴 잔가지들이 물길을 막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강릉 옥계 지역에서만 30개 사업장에서 강릉시가 시행한 산불 피해목 긴급 벌채가 이루어졌는데 업체들은 산 주인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일반 벌채로 더 넓은 면적에서 산불 피해목을 베어갔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긴급 벌채 현장도 엉망인데 산주와 벌채업체가 알아서 하는 일반 벌채는 관리 사각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감리자가 현장에서 보고 내용을 갖다가 저희한테 전달해주는 개념이니까 감리 보고서를 1차적으로 신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또 확인을 해봅니다. 산불 피해 현장에 세심하지 못한 나무 벌채와 부실한 후속 대처가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2차 피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산불 피해지 벌채 사업은 산림 조림을 위해 필요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나무까지 벌채되는 건 누군가는 이 나무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이하라 기자입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동부목재 사업본부. 강원도와 경상도의 유일한 목재 중간 유통망인데 벌채된 원목으로 목재를 생산하거나 잘게 쪼개 펄프나 목재 펠린용으로 공급합니다. 원목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지난해 처음으로 산불 피해 나무를 들여와 유통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긴급 벌채한 3만 5천 톤이 대상입니다. 산불 피해 나무라도 상태가 좋으면 산업용 목재로 가공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타 보이는데 이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검게 그을렸지만 실제 펄프나 보드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나무까지 들여와도 본부의 연간 원목 입고량은 10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이곳으로 한 해 2만 톤에 가까운 원목이 들어왔지만 2015년 5천 톤 아래로 떨어졌고 여전히 1만 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은 해마다 대형화되고 자주 발생하다 보니 벌목되는 나무도 크게 늘었는데 그 많은 나무는 다 어디로 갔을까? 그 답은 지난 2019년 강원도와 화력발전소, 민간 목재 펠릿 공급업체가 맺은 협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동해안 대형 산불로 산불 피해 나무가 9만 7천 톤 발생했는데 그 가운데 90%인 8만 8천 톤이 자원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원료로 공급됐습니다. 9년 동안 동부목재사업본부가 취급한 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산불 피해 나무를 연료로 쓰면 신재생에너지 인증, REC 가중치를 2~3배 더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산불 피해 지역에서 나온 멀쩡한 나무에 대한 확보 경쟁을 부추기는 배경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펠릿을 혼소 또는 전소할 경우 상당한 REC 가중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원목 또 피해목 가릴 것 없이 싹쓸이 벌채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멀쩡한 나무가 목재 가공이 아닌 펠릿으로 쓰여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곤 권고밖에 없습니다. 임목에 대한 거는 그 산주 분의 재산, 개인 재산이거든요. 산주하고 원목 매각업자하고 그 각자 개별로 계약을 맺게 해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산림복원을 전제로 선별적으로 벌목돼야 할 산불 피해지가 나무 공급에 소리 없는 전쟁터로 바뀌면서 과도한 벌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가 올해로 개원 20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이끌어낸 데 이어 10년 뒤엔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착공한 키스트 강릉 분원이 골조 공사를 마치고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키스트 강릉 분원이 마침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가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9년 대관령 자생식물에서 암 예방 물질 등을 발굴하는 대관령 프로그램이 첫 국책 연구였습니다. 120여 종의 그런 천연물로부터 저희가 활성을 검색한 결과 한 10여 종의 암 예방 활성을 나타내는 그런 천연물을 발굴하였습니다. 당시 120여 종이던 천연물 소재는 지금은 12,400여 종으로 100배가량 늘었고 62건의 기술 이전, 1,192편의 논문, 724건의 특허 출원 성과를 냈습니다. 최근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천연물 바이오 산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우리 이 키스트 분원 이 바이오 연구소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정부도 지난 20년간 천연물 연구의 기틀을 단단히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천연물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전정부도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이런 기술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더욱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는 췌장암 치료법과 노화 원인 규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10년 안에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0년 이내에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해서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뒤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에서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가 개발한 신약을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잇따라 진도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 53분쯤 동해시 남남동 쪽 4km, 깊이 15km 해역에 이어 오후 4시 32분쯤 동해시 남쪽 4km 해역에서 진도 2.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지자체나 소방당국에 지금까지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는 진도 2.0 미만의 약한 지진을 포함해 모두 44번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지난 4월 25일 발생한 진도 3.5의 지진이 가장 강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만 5천 명 늘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오늘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86만 1,000명을 보였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4.9%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 늘었지만 제조업과 사무 종사자는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2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내려간 2.5%로 나타났습니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 DMZ 평화 테마 공연 페스타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 관광재단과 함께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별 대표 축제 행사와 연계해 평화 테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접경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DMZ 캠핑 여행전과 강원도 접경지역 생태관광자원을 친환경 이미지로 브랜딩하는 통합 홍보 마케팅도 펼칩니다. 2023 강원 진학박람회가 강릉, 춘천, 원주 3개 권역별로 열립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13일 원주 진광고를 시작으로 20일 춘천 강원대 사범대학 부설고, 다음 달 3일 강릉 명륜고에서 도내 대학 등 전국 50여 개 대학이 참여한 강원 진학박람회를 엽니다. 박람회에는 대학별 부스와 입시 설명회, 강원 진학센터 1:1 맞춤형 상담, 특강 등이 운영되며 강원 진학지원센터 상담 부스는 70%를 홈페이지 사전 예약, 30%를 현장 접수로 운영합니다. 강릉시가 세계합창대회와 내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등을 앞두고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음식점과 숙박업소로, 음식점은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바꾸거나 조리장을 개방형으로 개보수, 남녀 화장실 구분, 손 씻는 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프론트라 불리는 접객 장소를 개방형으로 전환하거나 침대와 장판 교체, 내부 도배 등을 지원합니다. 속초시가 대포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입주기업 100여 곳의 원자재 구입이나 최종 생산 제품 연간 판매 물류비의 50% 이내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